안녕하세요. 어떤 이슈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새로운 방식 OTT 이거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연장선에서 새로운 소셜미디어 틱톡하고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페이스북 망사용료 이 두 가지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틱톡? 네, 틱톡. 틱톡이 뭐예요? 틱톡이 그 유튜브에 좀 가까운 영상 서비스인데 예. 그 누구나 15초 이내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앱이자 플랫폼입니다. 예. 이게 톡이 들어가는데 카카오톡 같은 대화 메신지가 아니고? 대화 메신저는 아니고요. 약간 좀 그럼 이제 유튜브랑 비슷한데 네네. 짧은 것만 올릴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숏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인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만들어진 데는 어디서 만든 겁니까? 이게 중국의 바이트댄스라는 곳에서 만들었고요. 원래 비슷한 서비스라던 미국의 뮤지컬리라는 회사를 2017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도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중국 서비스입니다. 예. 근데 이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그 한때는 유튜브를 제치고서 4,500만 회 이상이 다운로드 되기도 했었고요. 작년 7월부터는 시작해서 거의 월 단위 사용자 접속자 수만 5억 명 이상이 올라갑니다. 5억 명?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좀 인기를 많이 몰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수 광희 씨가 틱톡 댄스 중에 꽤 유명한 게 오나나 댄스라고 하는 댄스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추기도 했었고, 걸그룹의 레드벨벳, 여기 슬기 씨는 물론 코미디언 김신영 씨, 이런 연예인들이 본인들의 영상을 많이 올려서 네. 한마디로 좀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그냥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 올린다. 네네. 과거에도 이런 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많이 왜 유독 틱톡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쉽습니다. 쉽다? 예. 원하신다면 지금도 저희가 여기서 촬영해서 올려도 될 정도로 쉽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영상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요. 조명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편집해야 됩니다. 예.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는데 틱톡은 그냥 앱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음악을 쓸지 배경음악을 선택을 하고요. 배경음악이 그 앱 안에다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그 안에 마치 우리가 보통 이제 뮤직 앱을 다운받아서 보는 것처럼 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소스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예. 그거 외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편한 소스도 제공을 해서 선택하고 찍어서 올리면 15초 만에 영상을 만들어서 그래요?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주로 어떤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까? 예전에는 우선 이 슬로건이 신나는 순간을 특별하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나는 순간을 특별하게. 그러니까 일상을 신나게 만들어라. 예. 이런 이슈인데 예전에는 아무래도 댄스 영상이 줄을 좀 이뤘었습니다. 그래서 춤추는 영상들이 많았었는데 그 다음에는 짧은 개그들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집에서 반려동물들이 재밌게 노는 모습 그게 올라오기도 하고. 예. 근데 요즘에는 넥타이 매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지식 강연 콘텐츠들로 올라오는 등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가 세분화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의 인기 크리에이터, 네네. 예를 들어서 대도서관이나 이런 그것처럼 틱톡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많아요?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우리가 유튜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틱톡은 틱토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유명하신 분들이 신사장, 댄서 소나나 예런니라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중에 예런니의 경우를 예로 들어드리면은요. 이분이 국내 팔로워 수만 220만입니다. 220만? 예. 거기다 동영상 하나 15초짜리를 올릴 때마다 300만 이상의 뷰가 일어나고요. 예런니가? 네. 이분은 뭘 주로 올리는데요? 이분은 이제 일상을 올리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냥 자기 일상? 네, 예전에 처음 올렸던 거는 재밌는 댄스 영상을 올리셨다가 네. 이제는 제품에 대한 걸 올리기도 하시고요. 본인이 흥미로운 것들을 꾸준히 올리는데 예. 이 참여도를 보게 되면 한 영상의 댓글이 3,000개 정도가 달립니다. 그래요? 좋아요는 11만 개씩이 달려요. 왜 인기 유튜버들은 돈도 많이 번다잖아요. 네네. 이 틱토커도 역시 돈과 연결됩니까? 연관이 되는데 이제 국내 서비스하고 해외 서비스가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해외 서비스에서는 이제 지갑이라든지 코인 같은 개념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크리에이터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져 있는데 예. 아직 국내에는 그 제도는 도입은 되어져 있지 않고요. 그러면 유명 국내 틱토커는 사실 수입과 연결까지는 안 되는데도 네네. 나중엔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지금도 이제 제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쪽이랑 연계는 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틱톡에서 유튜브 출신 임원을 고용했다면서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이 버네사 파파스라는 분인데 이분께서 하시던 일이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 글로벌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네.
주로 하셨던 일들이 플랫폼을 성장시키는 방법. 예.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든지 셀럽들이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플랫폼의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이끌었었습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그럼 영입했던 이유를 보게 되면 그 우선 틱톡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만 다운로드 수가 750만 건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만? 네, 미국에서만요. 네. 이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진출하겠다와 더불어서 예. 이제는 틱톡이 뭐 선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좀 만들고요. 음. 글로벌 가이드 체계를 만들겠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핫한 걸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페이스북이 여기서 위협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라쏘라는 이름의 앱을 내놨는데 네. 이 앱이 틱톡처럼 숏 컨텐츠입니다. 그래요. 네, 국내 사용은 안 되는데요. 해외 유저들이 사용하는 걸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틱톡이 이제 유튜브를 제치나요, 그럼? 제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유튜브하고는 성향이 좀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향이 다르죠. 네, 15초밖에 안 되니까 이건. 맞습니다. 15초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광고를 붙이는 것도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렇죠. 젊은 세대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인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행보가 카카오톡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신저 서비스를 1월 달에 론칭을 좀 했습니다. 이 틱톡 속에서 메신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틱톡 속에서라기보다도 지금 페이스북도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메신저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별도의 메신저가 있어서 틱톡을 사용하는 젊은 세대들이 여기서 영상으로 소통도 하고 예. 별도로 대화도 나눠라. 예. 그래서 강력한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네. 그 시작입니다. 참 빠르긴 정말 빠르고요. 저 같은 사람 정말 힘듭니다. 유튜브 보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저는. 네네. 근데 벌써 또 이런 새로운 게 이만큼이나 인기를 끌고 있다. 네. 오늘 틱톡에 대해서 배워봤고, 두 번째 아까 뭐 망 사용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네네. 뭐 무슨 말이에요? 이건 단어 자체가 어렵네요. 그렇죠. 이 망 사용료라는 것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예. 우선 고속도로에 좀 비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가 고속도로를 통과할 때 톨비를 냅니다. 통행료 내죠. 그렇죠. 이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요금. 당연해요. 이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요금이다. 그래서 예. 망 사용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요금? 네, 맞습니다. 우리 개인도 집집마다 다 인터넷 가입하면 돈 내잖아요. 월 얼마씩.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한 가지 되고 있는 거는 예. 개인들은 지금 집에서 유선 인터넷 비용을 내고 있고요. 예. 또 스마트폰에서 무선 인터넷 비용을 또 내고 있습니다. 예. 이 통행료를 이미 내고 있는데 예. 이슈가 되는 거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와 같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들도 저희가 고속도로 통과할 때 톨비를 내는 것처럼 그쪽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라. 예. 그럼 양쪽에서 돈을 받게 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가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본단 말이에요. 네네. 인터넷 그 공간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사용료를 난 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유튜브도 인터넷 공간에 자기네 콘텐츠를 올리려면 마찬가지로 그 통로를 이용하죠. 네네. 근데 두 군데서 받는 거랑 한 군데서 받는 거 뭐가 옳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망 중립성이란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은 안 내도 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웠었다가 이제 작년에는 미국에서 망 중립성 폐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 업체들 이제 ISP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은 트래픽이 나오니까 고속도로를 넓혀야 되니 이거에 대한 비용을 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 갑자기 머릿속을 딱 하나 친 게 있어요. 네. 1인 방송 있잖아요. 1인 네네. 방송. 자기도 콘텐츠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사용료 내잖아요. 네네. 자기 집에서 자기 화면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면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죠 또. 그러면 당연히 이거 내야 되겠네요. 이게 애매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5G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느 나라는 어떻게 어느 업체는 어떻게 내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망 사용료들이 얘기가 나온 게 오래됐습니다 벌써. 예. 오래됐던 얘기 중에 일단 통신사들이 대기업들하고 스타트업들에 어떻게 기준을 적용해서 얼마의 망 사용료를 각각 받고 있는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예, 이것 때문에 방통위에서 이제 실태 조사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근데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연간 한 743억 정도, 카카오가 300억 정도,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150억 정도를 지불하겠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문제는 이제 해외 업체들이 방금 전 이야기했었던 망 중립성 이슈하고 더불어서 그동안 사용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냈는데 네.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안 냈다. 그렇죠. 그런 이슈 때문에 이거는 경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이 내기로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임승차로 인터넷망을 그냥 썼던 거고. 근데 약간 페북의 사례는 좀 다른 게 페이스북이 공식적인 망 사용료는 내지 않았었는데요. 사용료 일부 지불은 했었습니다. 어디다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간다라면 그때 그 컨텐츠를 해외에서 가지고 와야겠죠. 근데 이러면 해외에 서버가 있으니까요. 예, 굉장히 느려집니다. 예. 이래서 우회하는 방식을 택한 게 국내 KT 데이터 센터에 임시 서버를 페이스북이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서 대표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니까 알겠어요. 속도가 빨라지죠. 예. 그러니까 이 사용료를 지금까지는 페이스북이 KT에 냈었습니다. KT에다 자기네 임시 서버를 설치해 놨으니까. 그렇죠. 이 비용이 연간 한 100억 정도가 냈었는데 이거는 망 사용료랑 다른 거죠. 그렇죠. 이슈가 된 건 이제 SK 브로드밴드에도 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왔던 거죠. KT뿐 아니라 SK 브로드밴드에도 내라. 네네. SK 브로드밴드에는 임시 서버를 둔 것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근데 내라. 네네. 그래서 내겠다 이건가요? 그 이슈가 좀 있는 게 이렇게 되면은 유저들이 차별화가 생깁니다. KT를 쓰는 사람, SKT를 쓰는 사람, LGT를 쓰는 사람 똑같이 돈을 냈는데 왜 우리 쪽에선 페이스북 접속이 느리지?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네. 지금까지는 KT 임시 서버를 SKT하고 LG에서 같이 쓸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문제가 된 게 2015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상호 접속 고시라고 하는 걸 개정을 합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이 통신사들끼리 어차피 우리끼리 데이터 주고받는 거니까 돈을 내지 말자. 그러니까 돈을 서로 안 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개정이 되게 되면서 데이터를 보내는 사람이 돈을 내라. 그러니까 KT가 오히려 돈을 내면서 LG하고 SKT에 줘야 되는 이슈가 생긴 겁니다. 이러면 또 KT는 페이스북에다 돈을 더 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접속 경로를 우회시켜서 KT를 제외하고 SKT나 LG에서 들어오는 요청 같은 경우에는 홍콩 서버로 이용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속도가 느려졌겠네요. 느려졌죠. 이것 때문에 이제 방통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다가 1월에 협상이 타결돼서 SKT 브로드밴드에도 비용을 지불하겠다. 앞으로 LTE에도 협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가만 설명 듣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알아야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이용자한테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실상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크게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식이 된다라면 그럼 내 페이스북 사용하는데 돈을 더 내야 되나? 글쎄요. 내 유튜브 사용하는데 돈을 더 내야 되나? 지금 돈 안 내잖아요. 안 내죠. 근데 이건 앞으로 좀 내지는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까지 속도가 느렸다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이게 이런 이유였구나. 여기 더해서 아까 전에 아프리카 TV나 카카오를 이야기했었지만은 이런 거대한 그래도 자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익 구조를 올리는 곳에서 망 사용료를 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스타트업인데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럼 망 사용료가 또 부담이 됩니다. 내가 좀 커지면 망 사용료가 부과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일단 그냥 단순한 이용자,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은 좋아진 거네요. 속도가 빨라진 거라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진 거고 다만 내가 앞으로 좀 장차 새로운 그 컨텐츠 제공자가 되고 싶다. 이런 야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변수까지 고려해라. 네, 맞습니다. 사업 모델을 짤 때. 여기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5G. 앞으로 그럼 데이터가 더 많이 소요가 될 테니까 더 많이 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게 있어요? 망 사용료라는 게?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망 사용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 없고요. 이제 망 중립성에 대한 이슈가 있던 게 작년 2018년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망 사용료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게 지금 이제 숙제로 남아 있어갖고 풀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랑 넷플릭스도 앞으로는 내겠네요.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서 가장 이슈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우선 지난번에 조선 킹덤을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 킹덤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걸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속도 저하 현상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들어가서 보는데 이렇게 속도가 느리지? 그게 어떤 이유였었냐면은 넷플릭스는 또 LG하고는 독점 서비스를 맺어서 LG에서는 넷플릭스의 임시 서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빨라요. 빠르고. 근데 KT랑 SKT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느립니다. 화질 저하까지 이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질이 안 좋지라는 이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KT랑 SKT에서는 넷플릭스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돈을 더 내서 해외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지금 내용이 나오는 거는 페북도 돈을 내기로 했으니 넷플릭스도 망 사용료를 내라. 그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게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넷플릭스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장차 이건 또 협상이 시작되겠네요. 협상을 좀 잘해야 되는 게
그 유튜브의 경우가 좀 발목이 잡힌 경우인데 네. 예전에 도입 초기에 구글 글로벌 캐시라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임시 서버 서버 설치를 하는데 시간도 별로 없고요. 네네네. 그 협상 결과 나오면 그때 또 얘기합시다. 네네, 이건 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알아야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Let IT Go 오늘은 여기까지.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